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자는 뉴욕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요건인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했네요.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큰 국가니까 그만큼 상징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욕에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첫 접종자는 샌드라 린지라는 흑인 여성 간호사로 그녀가 접종하는 모습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녀는 접종 후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며 백신 접종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는 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첫 번째 백신 접종이 됐다며 미국의 전 세계에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백신 접종 개시는 미 식품의약국 FDA가 11일 파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영국이 이달 초 세계 최초로 파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가했고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화이자가 미 전역으로 백신 최초 공급분의 배송을 시작하면서 접종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90만의 분량을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은 16일까지 600여 곳의 배송지에 도착합니다. 14일 오후에는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대 병원에서 5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공식 행사도 있습니다. 초기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긴급 사용 승인 단계라는 점에서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 백신을 맞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 초부터는 의료가 아닌 분야의 필수업종 종사자들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후 정식 사용 승인 후 일반 미국인들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화이자는 올해 안에 모두 2,500만의 투여분 분량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곧 사용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도 연말까지 2천만의 분량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네, 과연 누가 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맞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는데 영국에서는 90살 할머니가 첫 접종자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와 대조적으로 이번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 간호사, 흑인 여성 간호사였다고요? 네, 그래서 상징성이 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첫 접종자는 뉴욕에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소수 인종의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의료진 중에서도 흑인 여성인이 미국 내 첫 접종자로 선택된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그녀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다른 백신을 맞은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이었고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기를 권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신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대중에게 심어주고 싶다면서 터널 끝에 빛이 보이고 있지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첫 접종 직전 의료 종사자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이 백신이 전쟁을 끝낼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백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국 내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내년 2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앨릭세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2월 일반인 접종은 주지사들에게 달렸지만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있으면 2월 말까지 1억 개 분량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월에 승인한다면 상당한 추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도 같은 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2명을 포함해 직원 5명을 첫 번째 백신 접종자로 선택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첫 접종자로 의료진을 택했습니다. 예, 접종이 시작된 건 참 다행인데 이 시점에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진 사람들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네요. 네,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교 집계에 따르면 14일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600만여 명, 또 누적 사망자는 30만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CNN은 코로나19로 하루 평균 961명씩 사망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겨울철로 접어든 가운데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추수감사절까지 중간에 끼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만 사망한 사람만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2,403명이 코로나19에 희생되면서 40초마다 한 명씩 숨진 꼴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입원 환자가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0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집단 면역을 통해 사람 간 코로나19 감염이 억제되는 단계에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코로나19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 원장은 백신 접종자가 여전히 코로나19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본 소식인데요.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행했던 일본의 여행 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됐다고요? 네, 이제 스가 일본 총리는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을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일제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고투 트래블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중단을 진작부터 주문했지만 스가 총리는 자신이 관방장관 시절 주도한 이 사업의 중단을 선뜻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자 고투 트래블을 일시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는 18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확산은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증상을 불러오거나 백신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49만 명입니다. 월도미터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7,314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162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잠깐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선거인단 투표 치러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예상했던 대로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실상 그럼 당선을 확정 지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 요건인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 중 302명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선거인단은 232명입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4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하와이주 한 곳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곳입니다. 이 추세라면 주별 개표 결과 인증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306명, 트럼프 232명의 선거인단 확보로 투표가 마감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주별로 지정한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한 이른바 신이 없는 선거인의 배신 투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달 3일 선거인단 선출을 위해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을 얻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불복하며 각종 소송전을 이어왔지만 이날 투표에서도 패배함에 따라 선거 뒤집기 전략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선거인단 결과는 연방의회에 전달돼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 선거인단 투표는 형식적 절차에 취급됐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